요즘 미국 군사안보 커뮤니티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는 이유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은 어떤 선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필요한 핵심 기술들의 조각들이 수치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용한 변화는 미국 내부의 주요 매체들 디펜스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포착되었다. 그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해군의 연구개발 예산 집행 구조와 조선 및 방산 기업들의 특허 흐름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매우 흥미롭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특히 주목된 건 잠수함용 소음 및 진동 저감 기술 분야였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출원수는 5년 전 대비 약 2.3배 증가했으며, 이 중 군용을 염두에 둔 능동 제어 기술군이 전체 기술 비중의 60%를 넘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디젤 잠수함만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보이는 평균 수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미국 군사 분석가들이 진정으로 멈춰선 지점은 원자로 기술 자체가 아니었다. 원자로는 이미 공개된 기술 영역이기에 비밀이 아니다. 진짜 장벽은 원자로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미세 진동과 저주파 소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분야야말로 미국과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며 사실상 독점해온 고난도의 영역이다. 한국의 데이터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미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선언 없이도 이미 소음 제어와 진동 억제 기술의 조각들을 전략적으로 축적해왔고, 그것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잠수함에 적용되는 능동 마운트와 소음 제어 시스템의 기술 축적 속도와 완성도는 해당 장비가 전체 잠수함 건조 비용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고비용, 고정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 기술들이 단순 민간 기술이 아닌 명백히 군사용을 염두에 둔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된 것이다. 즉, 지금 미국이 느끼는 불편함은 한국이 무엇을 말했느냐 보다도 말하지 않는 동안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기술의 축적이 그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핵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를 아직 갖추지 않았음에도 그 주변부를 이루는 소음 제어와 진동 억제 기술을 이미 상당 수준 완성해버렸다는 데 있다. 미국 해군 자료에 따르면 최신 핵 잠수함인 버지니아급에 탑재되는 진동 억제용 능동 마운트와 소음 제어 시스템의 비용은 전체 선체 가격의 80%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기술의 민감성과 전략적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미국과 프랑스는 핵잠수함 개발에서 원자로 기술을 먼저 구축한 후 수십 년에 걸쳐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보안 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핵잠수함 개발이라는 명시적 선언 없이 잠수함용 진동 및 소음 제어 기술을 민군 겸용 기술로 분해해 조선 플랜트 반도체 장비 산업 등 민간 영역에서 먼저 축적한 것이다. 이 비표준적 경로가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술들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5%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기술적 기반은 단순한 잠수함 성능 향상을 넘어 잠수함의 전략적 은밀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최근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 재래식 잠수함에서 관측된 내부 소음 수치다. 해당 수치는 이전 세대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저주파 대역에서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방음 처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정숙성이며, 이는 능동소음 상쇄 기술과 진동 분산 설계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해군 분석가들은 한국이 통합소음 제어 체계를 핵 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설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문제는 원자로 유무가 아니라 그 원자로가 만들어낼 부작용들을 어떻게 사전에 제어하느냐는 공학적 해법에 있다. 한국은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리고 기술의 궤적은 분명히 준비된 자로서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 조용한 진구는 동맹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어느덧 군사 전략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핵잠수함 개발은 전통적으로 원자로 기술을 중심축으로 시작되었다. 원자로를 확보한 후 그 부수적인 진동소음 제어 기술을 수십 년간 누적된 데이터와 운용 경험을 통해 정제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흐름을 뒤집었다. 소음과 진동을 다루는 기술을 먼저 민간 분야에서 정교하게 갈고 닦은 뒤 이를 군사 영역으로 역전입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플랜트 산업과 반도체 장비 분야는 극도의 정밀 제어와 저소음, 저진동을 요구하는 대표 산업이다. 한국은 이 민간 기술 기반을 활용해 잠수함 분야로 기술을 전이시켰고, 이는 기존 핵 잠수함 강국들과 전혀 다른 시간축을 갖는 연구개발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연구기간은 평균 20-30% 단축됐고, 실험 데이터를 통한 기술 검증 속도는 해외 경쟁국 대비 1.5배 이상 빠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이 흐름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진보 때문이 아니다. 핵잠수함 개발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이 오히려 원자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억제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자로 확보 이전에 이미 이러한 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구축했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단기간에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같다. 이제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핵 추진 플랫폼 준비국으로 분류하며 기술적 준비 수준만 놓고 보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이나 외교적 접근보다 더 정직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만들어낸 인식 변화다. 더불어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단순한 기술 보유를 넘어선 운용 통제 능력이다. 원자로 자체보다도 그 운용을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은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전략 무기로서의 잠수함 가치를 결정한다. 이제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4가지 통제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원자로 출력 제어와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 둘째는 열 관리를 통해 적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냉각수 흐름 및 열흔적 설계. 셋째는 전투 체계와 원자로 운용이 통합된 복합 시스템의 보안성. 넷째는 연료 효율성과 교체 주기에 관련된 민감 데이터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에게조차 공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정보다. 한국은 아직 원자로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4가지 통제 기술 중 최소 2-3가지 영역에서 의미 있는 기반을 이미 확보했거나 개발 중이라는 정황이 기술 생태계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말없이 만들어진 위협의 실체다. 핵잠수함을 논할 때 많은 이들이 원자로와 무한 항속 능력만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실전에서 그 성능의 진짜 격차를 만드는 요소는 탐지 여부, 즉 은밀성에 있다. 잠수함이 얼마나 오래 조용하게 적의 감시망을 피해 작전할 수 있는가가 곧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 그리고 이 은밀성은 결국 소음과 진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귀결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보고, II급, 특히 도산 안창호함은 이러한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설계가 적용된 사례다. 이 함정의 자망 배수량은 약 3,750톤, 수상 배수량은 3,358톤으로 공개돼 있으며 구성품의 국내 조달 비율이 76%를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부품의 국산화를 넘어서 핵심 통제와 제어 기술까지 한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도산 안창 호급의 설계에는 단순한 방음 기술을 넘어선 정교한 소음 억제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공식 발표된 배치 II 기술 개요에 따르면 이 잠수함에는 흡음 타일, 저소음 추진 시스템, 교류 연구 자석 모터, 소음 및 진동 제어 솔루션, 탄성 플랫폼, 방진 마운트 등이 적용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따로 작동하는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외부로부터의 음향 탐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흡음 타일은 선체 외부에 부착되어 외부 반사음을 줄이며 동시에 내부에서 방사되는 기계 진동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방진 마운트와 탄성 플랫폼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선체를 타고 외부로 전달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기술이다.
특히 연구자석 모터와 같은 정밀 회전 시스템은 전통적인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전체 추진 시스템의 정숙성을 보장한다. 미국 분석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원자로라는 정치적 문턱은 아직 넘지 않았지만 정작 원자로를 얻은 이후에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주변 기술 체계를 한국은 이미 체계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배치 II로 넘어가면은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흡음 타일, 방진 마운트, 저소음 추진계 등의 공급망까지 국내에서 자급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 전투체계와 센서 통합 역시 국내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화는 전투 관리 체계를 맡고 있으며 LIG 넥스1은 측면 배열 소나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같은 통합 시스템은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무장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 작전 상황에서의 대응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결국 한국이 지금 쌓아온 건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이미 핵잠수함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용한 문턱이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 이 설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잠수함 강국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읽히고 있는 것이다. 정치 선언 없이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술은 이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보고 II급의 진화는 단지 기술적 완성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략적 억제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도산 안창 호급은 최대 10문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나 고속 정밀 타격 미사일을 수중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이며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닌 해양 기반 전략 억제력의 구축이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진 진화다. 북한이 SLBM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산한 창호급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이다. 잠수함이 SLBM을 탑재했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히 바닷속에서의 기동성뿐만 아니라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은밀한 응징력을 실질적으로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히 수상작전만이 아닌 수중작전에서도 주변국과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은 재래식 동력 기반에서도 은밀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 도입이다. AIP 기술을 통해 도산 안창 호급은 최대 20일간 수중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으며 이후 배치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도입해 전력 밀도와 충전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조합은 비록 원자로 기반의 무한 항속 능력과는 다르지만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저 소음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전술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잠수함이 전력을 전환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고 고속기동 유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술로 평가된다. 일본이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전 운용한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를 도입하게 된 것도 이 기술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방증한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조용함의 질에서는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공고급이나 93형 핵 잠수함은 자망 배수량이 11,000만 2,000톤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이지만 선체가 클수록 기계류와 배관, 펌프류가 늘어나 저주파 소음을 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결국 플랫폼의 덩치가 커질수록 은밀성 유지에는 더 높은 기술 장벽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핵잠수함을 진정한 핵잠수함답게 만드는 요소는 원자로가 아닌 소리와 진동을 어떻게 숨기느냐에 있다. 한국은 핵심 기술 중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인 소음 진동 통합 제어 분야에서 민군 융합 생태계를 통해 빠르게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향후 핵잠수함 개발을 현실로 만들 조용한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잠수함 개발은 단순히 함정을 건조하는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철강, 기계, 전자, 제어, 음향, 센서 등 수많은 첨단 산업이 총동원되는 융복합 프로젝트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기술 자산은 국가 산업 전반에 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한국이 처음 잠수함 개발에 나섰을 당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당시 미국은 잠수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일본은 이미 잠수함 강국으로 자리를 굳힌 상태였다. 따라서 독일과의 기술 제휴는 한국에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다. 독일 역시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의 매력을 느껴 비교적 전향적인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 해군과 정부는 잠수함 도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체 건조 역량까지 확보하고자 했고 이 결정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209급 잠수함 도입 당시 일부에서는 독일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낫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기술을 전수받고 자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조립 공정을 독일 현지에서 익히고 국내 업체들이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한국의 조선업과 방산업은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 결과적으로 장보고급에서 기술을 축적한 한국은 장보고 IE 그리고 장보고 IY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체 국산화율을 점차 높여왔다. 특히 도산안창 호급에서는 배터리, 소나, 선체 구조뿐 아니라 전투체계 통합까지도 국산 기술이 대폭 적용되었다. 이처럼 독일 기술에서 시작했지만 그를 뛰어넘는 수준의 독자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3척을 약 11억 달러에 수출한 사례는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초기에 독일에 지급했던 기술 이전 비용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며 한국형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잠수함 수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운영교육, 유지보수, 기술 이전, 부품 공급 등 복합 패키지를 요구하는 분야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출을 통해 이러한 종합 패키지 수출 경험을 쌓았고 향후 중동과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서 기술 자립을 중심에 둔 전략적 접근이었다는 점이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수출로 연결시키는 이 선순환 구조는 단지 방산 산업의 성공이 아닌 한국형 국방 전략의 모델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몇 척을 더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양적 확장의 단계가 아니다.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며 더 지능적인 차세대 잠수함 체계를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질적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SLBM 위협 그리고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 시점에서 도산안창 호급을 잇는 차세대 프로젝트가 얼마나 치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느냐가 앞으로 한국 해군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